네, 이번에는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먼저 이제 군남댐의 수위가 지금 40m에 거의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남댐이라는 것은 임진강의 북한 쪽에 있는 환강댐이라고 하는 약 3억 5천만 톤 정도의 조성량을 가지고 있는 댐에 대응해서 만든 홍수 조절용 전용댐입니다. 네. 따라서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데요. 원래 40m까지는 원 설계에 그 정도의 물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40m에 육박했다고 하는 것은 최대 설계치에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보다 5m 정도가 더 위인 군남댐의 최고에 있는 그 댐 지붕까지는 한 5m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5m가 넘는다면 그것은 댐을 원류하는 형태가 되고 다행히 군남댐은 댐을 원류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과거 이력으로 보면 40m에 육박하는 것도 지금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지금 임진강 하류 주민들이 대피령이 내려졌잖아요. 예. 자, 이분들 그럼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홍수 기준으로 보면 홍수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재난안전으로 봤을 때는 재난안전에 대한 주의도 있고 경보도 있고 심각 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 심각 단계까지 올려져 있고 네. 과거에 침수됐던 이력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피 명령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반드시 그 대피 명령을 따라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기상청이라든지 홍수통제소라든지 혹은 국민안전처에 있는 안전 매뉴얼 같은 것을 유심히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앱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것을 보고 지금의 수위가 얼만큼 올라가 있고 기상이 특보가 어떻게 전해져 있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지금 지자체에서 대피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주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임진강 쪽은 홍수 때마다 이 범람 위험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임진강은 지형적으로 살펴보자면 임진강은 전체의 유역 면적이 한 8,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그 데이터의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수위라든지 기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댐을 방류를 한다든지 북한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강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군남댐까지의 거리가 약 57km. 홍수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위가 굉장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남북한의 어떤 특수한 상황적인 관계. 우리는 흔히 이것을 공유하천이라고 하는데 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을 임진강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환강댐이 방류한 게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데 앞서서 2009년에도 환강댐 방류 이후에 연천 주민 6명이 숨진 일이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때랑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요. 어떤 점은 좀 비슷하고 그때랑 지금의 차이점은 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류를 미리 사전에 공지를 안 하고 방류를 했다는 점이고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9월 달이었고 홍수기나 장마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무단 방류를 통해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수위가 4m, 5m씩 상승을 하면서 임진강변에 있는 야영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점이고 지금은 홍수기고 굉장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 이 환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 담수를 통해서 예성강 쪽으로 물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물을 채워야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장마철 이전에도 물을 충분하게 빼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굉장한 많은 양의 비를 하류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기술과 우리의 그 댐 축조 기술이라든지 설계 기술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그 군란댐과 환강댐이 상당히 좀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환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그 물이 내려오는 데는 뭐 구체적으로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휴전선에서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보면 약 40여 킬로 정도 상류에 환강댐이 있고요. 바로 휴전선 바로 밑에 우리가 이제 필승교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홍수 예경보를 할 수 있고 군남댐으로 들어오는 양을 그리고 환강댐에서 방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남댐까지 오는 시간이 약 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처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는 빨리 대피령을 내리고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필승교 같은 경우는 필승교 바닥에서부터 평소에는 한 1m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있는데 2m, 1m만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대피령을 내리기 시작하고 7.5m면 주의, 관심, 그 다음에 12m면 주의 구간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이제 소개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12m를 거의 육박하고 조금 넘었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잠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넘을 가능성이 오늘 저녁에 비의 상황에 따라서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긴장하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점이요. 북한도 참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어제 오후에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황해도 장풍군이 490mm가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환강댐 추가로 더 방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환강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댐은 아닙니다. 저수 용량으로 보면 약 3억 5천만 톤 정도. 이것도 우리의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소양강댐이라든지 충주댐에 비해서 약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반드시 이 방류를 통해서 그 상류에 있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류를 할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북측의 통보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공유하천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이제 상류의 국가들이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도 좀 세고 경제력도 좀 많고 이런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루가 굉장히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공유하천의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처럼 상당한 적대적, 정치적, 군사적 이런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협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남북 공동 군사 협의회 같은 남북 공동 수자원 협의회 같은 부분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끼리 공유하고 충분히 그 혜택을 우리도 서로 돌려주는 상해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점차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남북 합의 사항인데 참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맞습니다. 답답한데요. 네. 자, 이렇게 환강댐과 또 군란댐 상황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강 상황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충주댐에 이어서 소양강댐까지 방류를 했습니다. 소양강댐이 방류를 한 건 한 3년 만의 일이라고 하던데요. 예. 한강 일대의 침수 위험에 대해서 얼만큼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하천은 이제 다목적 댐에 의해서 홍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강은 대표적인 게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의 지금 현재 방류량은 그렇게 큰 위험의 수준의 방류량은 아니고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100년이나 200년 빈도의 홍수 정도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제방과 홍수 저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6시 30분 현재 팔당댐 방류량이 한 11,000톤 정도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강의 설계 기준의 용량으로 보면 설계 기준 용량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저녁, 내일 모레까지 오는 비의 양에 따라서 팔당 방류량이 얼마만큼
흘러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지금에 있는 대하천의 홍수 조절 능력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우리 국가가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지방 하천이라든지 그 외의 기타 부분의 홍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의 부분은 본류보다는 지류의 홍수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도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일주일 이상 또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지금 예보돼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당국에 해야 할 일, 또 강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대비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는 주로 태풍과 함께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와서 피해를 입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장마철에 의해서 장마가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길게 들어오고 5월 달부터 동남아, 서남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와 홍수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 그리고 홍수라는 것은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대응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물관리 시점에서의 스마트 물관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의 물관리가 환경부 국토부에서 많이 환경부로 넘어왔지만 지금 하천 관리는 아직도 국토부에 남아있고 농업수산식품부, 즉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발전용 댐은 한수원 같은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물관리에 지금 주체가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피해가 속출해서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설명 자세히 듣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기분입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